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원전 테마 어쨌든 힘은 좀 강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오늘 하루에 시장이 좀 좋지 못함에도 꼼지락꼼지락거리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서 지금 먹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 VIP님들도 이쪽으로 원전 테마로 또 접근을 해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은 좀 챙겨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두중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가치 관점으로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는 좀 볼 내용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이런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기는 한데 이 단기 이벤트가 이렇게 확 몰아치고 나서 이 이벤트가 언젠가 또 소멸될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이벤트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이 이슈가 소멸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 뭘로 갈 거냐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용과 건덕지는 있어요.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데 이 모멘텀의 발생 시기, 그 모멘텀에 집중을 다시 해봐야 되는 그 적정 시기가 못해도 1, 2년 뒤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쉽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내용은 많고 또 현재도 좋은 컨디션인 거는 맞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일단 즐기실 만큼 즐기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평균 단가나 매입 단가가 완전 저렴해, 진짜 지금도 수익률이 막 못해도 7, 80% 이상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신 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막 접근을 시도하고 있거나 시도하신 분들이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짧고 굵게 챙길 건 챙기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또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 그때 또 해보시는 거 어떤가. 그래서 항상 시세가 한번 뿜어져 나오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게 돼요. 그럼 그 시간대에 그 다음에 다가올 모멘텀을 보면서 새롭게 매수를 또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처해진 상황이 또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가 정답이다라고 100%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틀과 또 몇 가지 모멘텀을 같이 좀 브리핑을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최근 일봉 차트입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 우리 상당수 많은 기대가 몰리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쪽으로 엄청 깊게 관심은 없었는데 지금은 또 공부를 안 해볼 수 없는 파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머리가 많이 아파요. 우리는 진짜 어느 한쪽의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딱 주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실 뭐 2차전지니 자동차니 반도체니 제약이니 뭐니 이 모든 파트를 다 알아야 돼요. 진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차트로만 그냥 여기가 뭐니 저니 뭐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스토리만 알고 이슈만 아는, 그냥 단순하게 겉에서 보이는 그 겉껍데기만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자신이 없고 나중에 때 되면 물리면 그냥 아유 기다리면 뭐 언젠가 또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해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피해가 늘고, 또 서로 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회비 가지고 장난하고, 그러다 보면은 유튜브 주식 전문가에게 다 털렸다 이런 기사도 막 이렇게 뜨고, 이런 기사 뜨면은 저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진정성 있게 브리핑하는 사람들은 또 같이 여기에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괜한 이미지에 또 손상, 이런 것들이 좀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잘났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식을 잘한다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적어도 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우리나라 존리 선생님, 강방청 회장님 이런 분들만큼도 투자를 못하지만 사실은, 근데 그분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또 시장을 거시적으로 보시고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시면서 본인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죠. 워렌 버핏도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 옥시덴탈 매수해가지고 12%까지 지분 채워서 세계 5대 부호까지 다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관련된 종목도 바닥에서 머리를 좀 들기 시작했죠. 이거 해외 차트입니다. 퍼스트 솔라, 썬런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태양광 쪽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워렌 버핏이 지분 지금 최근에 또 매수해가지고 1.8조 원 정도를 더 사들여가지고 12% 정도 지분을 채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옥시덴털 이런 식으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죠. 뭐 또 신고가 막 뻥뻥 뻗어가.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라톤 오일, 계속 올라가죠. 그 밑에 뭐 할리버턴,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쉐브론 이런 종목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몇 개 정도는 이름을 아는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얘네들은 지금 시장이 꼬꾸라지고 밑바닥을 겨당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렌 버핏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답이다 하니까 이쪽으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보다도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최소한의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수익을 낼 만한 것들은 내고 회전율에 조금 더 신경을 쓴 거죠. 저라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어떠한 시장 상황이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핏이 정답이고 존리 선생님이 정답은 아닙니다. 투자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경제의 정답이 어디 있고 주식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도 틀릴 수 있어요. 버핏도 뭐 1조 원대 이상 손절을 하고 하는데 이게 정답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꾸준히 수익 챙길 수 있는 거, 그게 답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트레이딩을 좀 겸하시고 시장이 좀 올라오는 다시 상승장, 강한 반등장에서는 우리가 실적주들 그동안 매집 잘 해놓은 거를 또 올라오면 걔네들 중심으로 익절을 해나가면 되는 거고, 가져갈 놈들은 또 가져가고.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고 저만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께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3월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 로보티즈 한 종목으로 오늘 같은 똥장에서 120만원 수익을 어디서 가서 볼 거예요. 나가가지고 노동으로 120만원 벌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며칠을 일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 한두 종목을 수익을 챙기더라도 여유롭게 야무지게 수익을 챙기자라는 거죠. 로보티즈 한 종목 200만원, 여기 120만원, 여기도 15만원대도 있고 3%대도 있고 27만원도 있고 삼성엔지니어링이 10%대 벌써 30만원도 있으시고 오늘 하루의 수익입니다. 매일매일 180만원, 100만원, 190만원, 210만원 벌써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2월 18일부터 3월 14일까지 1300만원의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하루 뭐 이렇게 못 버는 날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죠? 로보티즈 30만원, 로보티즈 7% 60만원, 여기도 두 개 합치면 뭐 100만원, 20만원, 180만원. 그죠? 하나를 수익을 벌더라도 야무지게 벌어야 되는 거죠. 분할 매수를 착착착 해놓으면 올라올 때 탕 해서 딱 팔면 수익이 딱. 아시겠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수익금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왜? 시장이 기본적으로 밑으로 빼는 시장이니까 분할로 차곡차곡 잘 사놓으면 올라올 때 딱 팔고 나오면 수익금 자체가 크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수익률 게임을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 주식하고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회원님들께 저는 교육까지 다 해드리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뭐 구독자도 적고 뭐 그냥 맨날 말장난하고 뭐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떳떳하지 못하고 뭐 변호사 공증이니 뭐 법무팀이니 뭐 어쩌고 뭐 하는 많아요. 뭐 진짜 그렇게 있을 수도 있죠. 진짜로 뭐 잘했다 하면은 뭐 변호사 공증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공증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회원님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다 보내주시는데 이게 공증 아니에요? 이게 아니 회원님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뭐, 그쵸? 이게 증거고 이게 답이지. 여기서 뭐를 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 많은 수익을, 자 보세요. 이 많은 수익 인증을 이걸 뭐 매번 제가 조작을 해요? 이걸 매번 조작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 리포트 한 자를 더 보고 뉴스 하나를 더 봐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언제 다 조작을 하고 앉았어? 응? 아니 회원님들이 주는 거 캡처만 해서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응? 이런 걸 뭐로 제가 조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떳떳하니까는 공증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원님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아니 내가 떳떳하게 분석해서 내가 떳떳하게 추천한 종목으로 회원님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뭐가 더 필요로 하냐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하면 되는데, 이 지금 사기꾼들 때문에 이거를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전문가의 목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초에 저는 이 유사투자자문업 시스템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그 인식을 다 깨부수는 그 선동주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정말 제가 돈을 많이 챙기고 싶으면 이벤트 안 해. 이벤트 안 하죠. 한 달에 진짜 400만 원이라도 받아야지. 그 이상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30일에 30일 이벤트까지 하면은 60일에 44만 원이면 한 달에 22만 원 꼴인데, 제가 돈 벌려고 할 거면 이거 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좀 해보자고요. 어렵잖아요.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분석을 해서 정보를 드리든 뭐가 됐든 브리핑을 해드리고 뭐가 됐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은 잘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어. 그쵸? 그러면 건전하게 어디선가는 자문을 좀 구해서 정보를 좀 얻어가지고 매매에 참고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딘가에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잘못된, 저렇게 잘못 영업하는 저런 사기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너무 불신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그거 다 깨 부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하는지. 저기 뭡니까? 365일 중에 명절도 안 쉬고 주식만 보고 있는 사람이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 지 지금 이제 만 2년이 다 돼갑니다. 다음 달이면. 다음 달 말이면 만 2년이 돼요. 영상을 지금 단타수장이 몇 개나 올렸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단타수장 영상이 몇 개예요? 1500개가 넘습니다. 1500개가. 1500개. 이게 한 영상당 못해도 20분 이상을 떠드는데 1500개를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꾸준하게 해서 제가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에요. 유튜브로 뭔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저희는 유튜브로 10만 명이면 돈 좀 벌겠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서 돈 버는 게 1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리딩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10만 명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10만 명 앞에서 약을 팔아요. 그랬으면은 이 숫자가 안 나오죠. 그죠? 저는 이 많은 회원님들께, 많은 분들께 제가 항상 진지하게, 정중하게, 투명하게, 양심적으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단 1이라도, 제가 10을 뱉으면 단 1이라도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목청껏 떠들고, 저는 아파도 안 되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돼요. 저는 항상 이 일을 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차, 월차, 휴가 이런 거 없이 저희는 그냥 여기 항상 매진해가지고 모든 업무를 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시장을 놓치지 않고. 이거 엄청난 대단한 일입니다. 솔직히 아무나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희 주주톡 채널만큼은 좀 진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유사투자자문 업계가 다 양아치 같고 다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정말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 이미지 자꾸 저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좀 더 잘생겼어요. 이거 바로 하셔야 돼요. 더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기사를 뜰 때마다 저쪽도 똑같네, 똑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저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조금 삐그덕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 다 케어하고 복구하는 작업까지도, 손절하면 손절을 다시 복구하고 케어하는 것까지도 VIP방에서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감 있게 365일 열정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제발 기회를 좀 잡아가시고, 내가 모르고 부족하고 알고 싶고 시간 쓰기 싫으면 누군가에게는 자문을 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리딩 서비스라는 걸 너무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의심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벤트도 열어드리는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내가 주식을 계속 해야 되겠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을 조금 자문을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뭐 1대1 종목 상담은 불법이라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1대1 상담은 불법이에요. 저희는 항상 모든 법규를 준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해드릴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그날그날의 시장이라든지 또 추천주라든지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리딩해서 다 브리핑을 해드려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주식시장의 그날그날 흐름들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지도를 해드리고 지시를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리딩 서비스는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게 맞다. 주식을 좀 오래 하고 싶고 앞으로 계속 주식을 하실 거면, 그리고 또 주식을 통해서 경제적 여유와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주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안 좋을지언정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총 60일이거든요. 44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영혼까지 털어서 싹 다 퍼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고, 엉뚱한 데 가셔가지고 그 말빨로 여러분들을 자꾸 뭐 몇 배 만들어 주겠니, 뭐가 어떻게 되니, 변호사 공증이 있고 봐라 이거 뭐 수익도 이렇게 단타수장처럼 뭐 한두 개가 아니어야죠. 수십 개가 막 이렇게 줄줄이 나와야지. 수십 개가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이 이렇게 나와야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죠? 어디 리딩을 받으면서 이런 금액을 투자해서 이런 금액으로 돈을 벌어들여요. 그쵸? 이렇게 좀 한번 여러분들 믿고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업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짧게 코멘트 하나만 좀 먼저 드리면요, 앞전 영상에서 여러 가지 브리핑들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에 뒤이어가지고 브리핑을 드리려니까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브리핑을 드렸었거든요, 앞전 영상에서. 그래서 요거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영상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요거 있죠, 카카오 네이버 큰일입니다, 상황이 쉽지 않아요 라고 43분짜리 영상. 목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배고파가지고 목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지금도 기운이 없어요. 요 영상 반드시 시청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내가 지루하지만 뭐 드라마 한 편 본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발 꼭 보세요. 꼭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보셨는지 또 체크가 가능하니까. 네, 저 영상 한번 꼭 보시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내용은 다 브리핑 드렸고, LG 엔솔과 삼성 SDI 간단하게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LG 엔솔하고 우리 삼성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주가가 그래도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LG 엔솔도 많이 빠졌어요. 셀 기업들이 일단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어찌됐건 셀 기업들은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이게 일단 첫 번째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보이는 것 중에서 특히나 니켈 가격, 그렇죠? 특히나 니켈 가격 폭등, 이게 가장 문제인 거죠. 근데 왜 니켈만 저렇게 폭등을 할까요? 사실 니켈보다 석유가 더 많이 쓰일 텐데, 그죠? 우리가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주에 니켈이 급등했었잖아요. 파생 만기를 앞두고 또 월물 롤오버 시기를 앞두고서 수급적으로 파생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몰려서 폭등을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유가가 과거에 마이너스 40불까지 찍었었잖아요. 유가 마이너스 40불 찍었을 때도, 아니 유가가 마이너스 40불이라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시세가 급변하는 원자재 가격들은요, 선물 가격들은 보통 수급적으로 그렇게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유가가 마이너스 40불 찍을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었고, 수요가 전체적으로 급감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래서 보유 비용이라든지 유지 비용, 물류 비용도 뽕도 못 뽑는다, 오히려 기름을 생산해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재고로 축적하는 비용 자체가 더 든다, 이래서 유가가 폭락을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유가가 다시 폭등을 보이고 있죠. 공급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죠? 결국에 공급량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오르기도 올랐지만, 니켈처럼 그렇게 단기간에 하루에 막 60-70%씩 오르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급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다. 근데 이제 이걸 투자했을 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 우리가 전쟁 리스크가 이제 종결이 되고 나면 또 이쪽으로 원자재들이 어떻게 공급량을 컨트롤 해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시 안정화될 거예요. 뭐 밑으로 안정이 될지 위로 안정이 될지 모르지만 변동성에 대해서는 안정을 취할 겁니다. 근데 일단 시장에서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이 원가에 대한 부담 있죠. 이게 일단 문제인데, 원자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이런 종목들은요, 요거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원가 상승이 판가로 전이가 빠르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중요해요. 원가가 올랐을 때 그 오른 만큼 판가를 빠르게 높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라면, 밀가루죠. 밀 가격이 지금 오늘 또 72% 폭등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밀 가격이 72% 올랐기 때문에 원자재로 밀가루나 밀을 우리가 이제 입고할 때 그만큼 비싸게 주고 입고를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라면 값을 바로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리죠. 식품은요, 가격을 올리면 다시 낮추질 못하기 때문에 이 올리는 가격을 신중하게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서민 물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상승을 하면은 정부에서도 개입을 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작년에 정권이 끝날 말기쯤에 해서, 작년 말쯤에 그때서부터 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기도 해요. 이 서민 음식들은, 라면, 뭐 식음료 이쪽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재고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원가가 저렇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급격하게 판가로 바로바로 전이를 시키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배터리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보시면은, 자, 니켈 값이 급등을 하고 있지만 배터리 업계 옥석 가릴 기회이기도. 무슨 말이냐, 이달 들어서 니켈이 144% 폭등을 했대요. 니켈이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리튬, 망간, 코발트도 상승세를 지속 보이고 있다. 결국에 NCM은 뭐예요? 니켈, 코발트, 망간이죠. NCMA는 뭐예요? 알루미늄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구반반, 뭐 아니면 뭐 8 하나나 뭐 이렇게 해서 막 이야기를 하죠. 성분이 몇 % 들어가냐에 따라서 배터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죠. 배터리를 우리가 입고를 해와요. 그죠? 그래서 배터리 조립을 하죠. 그래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셀을 만들어서 완성차에다 팔아요. 근데 이제 완성차 업체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할 때, 여기 보시면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계약을 할 때, 자, 완성차 업체와 계약할 때 원자재 가격과 배터리 판매 가격을 연동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놨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원가가 오르면 판가로 빠르게 전이가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기업이 적정 이익을 계속 유지를 한다. 바로 이 포인트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셀 기업들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SDI도 많이 빠지고 LG 엔솔도 많이 빠졌죠.
그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 폭등을 보이니까 쟤네 저거 저래가지고 마진이 남겠어? 라고 우려를 하지만 실제로 완성차 기업들하고 계약을 한 게 어떻게 계약을 했다? 원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가격을 올려라. 대신에 원가가 낮아지면 다시 판가 다시 내려라. 이런 계약으로 지금 체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어쨌든 러시아 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리스크 요거 그쵸? 요게 지금 가장 문제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소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순 없다. 하지만 우선 국내 배터리 3사는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러시아가 아닌 중국, 호주, 남미 등에서 공급받고 있다. 그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지분 투자를 활용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차질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로부터 발생하는 그 가격 변동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긴 오르겠지만 호주나 중국, 남미 등에서 공급받는 그 적정 기준으로 가격이 산출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려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셀 기업들의 크게 두 가지의 단기적인 리스크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렸나요? 셀 기업들 첫 번째 뭐예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이걸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 생산 부진 그쵸? 전기차 판매와 생산이 부진하니까 당연히 배터리가 덜 들어가겠죠. 많이 팔수록 배터리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완성차 기업들도 공장에다가 차 만드는 공장에다가도 배터리 재고를 쌓아놓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어쨌건 간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시장에서 지금 평가하는 두 가지의 리스크가 뭐다?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큰 문제고 그죠? 그래서 이제 빠지는 거고 두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좀 생산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두 번째 이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는 결국에 단기적인 이슈다. 이거는 언젠가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전기차로 다 전환을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고 이미 할 거라고 다 공시를 해놨어요. 각 국가별로 빠르면 2025년, 늦으면 30년, 35년까지 전기차만 생산한다라고 이제 완성차 기업들도 다 선언을 했고요. 전환을 이미 하고 있고요. 상용화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다? 단기적인 리스크다. 아시겠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위치에서 오히려 셀 기업 중에서는 멀티플이 가장 저렴한 게 지금은 SDI 기준이긴 합니다. SDI가 올해 실적 추정치가 1.5조 원 정도인데 인플레이션의 할인율 대략적으로 15%만 10%에서 20% 사이만 적용을 시켜도 멀티플이 20불 중후반밖에 안 나와요. PER이. 그랬을 때 엔솔이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저렴하고요. 2차전지 시장 평균 멀티플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그 프리미엄하고 계산을 했을 때도 SDI가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산중공업 기준으로 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뭐 정책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뭐 그동안 탈원전 했던 정책이 거의 뭐 이제 폐기가 될 것 같죠. 거의 뭐 이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뭔가를 또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직은 비용적인 부분, 효율적인 부분 모든 거를 계산을 했을 때 이 신재생 에너지 무언가로 그동안의 에너지들을 다 모든 것들을 대체하기에는 아직은 다소 좀 버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이 원자력 발전 요거를 일단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에 후쿠시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이 한번 터졌다 하면은 발전소가 터졌다 하면은 문제가 좀 크다 이런 것 때문에 뭐 겁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은 사실 뭐 부득이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요 뭐 지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 공급이 뭐 최대 뭐 48시간 이런 거 이제 만약에 공급이 안 되면 다 뭐 터져서 큰일 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이제는 돼요. 이제 완벽하진 않아도 그렇게 좀 리스크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기술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부분, 결국에 어느 정도는 이제는 추진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용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EU에서도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을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계속 또 다 추진을 하고 원전을 메인으로 잡을 뉘앙스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거를 자꾸 그렇게 뒤로 뺍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어찌됐건 간에 우리한테는 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윤 정부에서 원전 정책 전망 그리고 뭐 투자 전략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원전을 새롭게 우리나라는 뭐 추가적으로 더 짓기보다도 신한울 3, 4기 다시 뭐 재건축 들어가고 재건설 들어가고 하는 내용들은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건 원자력 발전소를 새롭게 완전 진짜 부지부터 토지부터 매입해서 새로 세워버리려면은 0부터 시작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못해도 뭐 진짜 빠르면 6, 7년, 7, 8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당장에 우리가 뭐 공장을 뭐 더 이렇게 발전소를 더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동률을 올린다라는 거죠. 원전 가동률을 일단 올리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가동을 높이면 그만큼 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뭐 한국전력으로 꼽고는 있는데, 지금 사실 문정부의 이 최근 동안 보시면은 서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준다고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안 했거든요. 근데 한전은 계속 손실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실을 보면은 그게 또 다 뭘로 빵꾸를 메꿉니까? 결국 다 세금으로 메꿔요.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결국에. 근데 이제 그 돈이 그 돈이 아니라는 좀 디테일한 차이는 뭐냐? 세금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내죠. 그럼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요. 기업들이나. 그럼 약간 이제 진짜 서민들을 위한 약간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전기세 그거 조금 글쎄요, 뭐 얼마나 전기를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는 곳에서도 전기요금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지낼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한국전력을 투자하기에는 뭐 나쁘진 않지만 정말 느립니다. 진짜 느려요. 요거는 조금 좀 그렇고, 한전 KPS 같은 종목은 이제 또 이제 원자로나 이런 걸 또 유지 보수 관리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5년 이하로 봤을 때는 노후에 대한 원전 수명 연장, 그러니까 관리 보수, 유지 관리 보수 이쪽으로 좀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뭐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또 설립하고 또 세우고 건물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갖고 있는 두중, 이렇게 한전기술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뭐 나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 또 해외에서부터 수주에 대한 것들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소 쪽이라든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이런 초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최근에 저기 뭡니까, 두산중공업이 1조 원대 1조 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또 시행을 하고 좀 잘 성공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무적인 건전성을 좀 이어나가고, 또 새롭게 또 투자할 것들은 투자하고 이러면서 어찌됐건 간에 뭐 잘 이어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뭐 신고리 5, 6호, 그쵸? 16년도, 17년도에서 보세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와요. 18년도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빠릿빠릿하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 과정을 보시면, 그죠? 20년도, 21년도. 아직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의미가 없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실한 것부터 챙겨서 투자를 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와 장기, 뭐 초단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어찌됐건 뭐 가동률을 높일 것과 그 다음에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해서 한전 KPS가 앞으로 노후 원전에 대한 것들, 유지보수 업체 한전 KPS 이런 내용들 나와 있죠. 국내 원자력 가동률 추이, 그동안 탈원전 외치면서 가동을 계속 줄여왔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가동률을 높일 추세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직접적으로 단기 수혜주와 장기 수혜주를 별도로 구분하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 원가는 우라늄이겠죠. 우라늄의 핵 분열을 통해서 충돌하고 또 분열되고 충돌하고 분열돼서, 그렇게 할 때마다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그 열로 터빈을 이제 돌려가지고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루트잖아요. 근데 이제 우라늄 가격도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근데 사실 다 오르잖아요. 우라늄만 오르는 게 아니라 석탄도 오르고 석유도 오르고 다 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한 10kg이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다 나옵니다. 우라늄 1kg가 석유 200만 리터랑 똑같아요. 석유 200만 리터로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와 우라늄 1kg로 만들어내는 에너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성비가 좋고 효율이 좋다. 단 폐기물 처리하는 게 조금 골 아프긴 하지만,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사실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의 성향과 정책적인 이슈를 통해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입한 단가가 진짜 이 급등 직전에 과거에 이런 라인부터냐, 아니면은 뭐 지금 최근에 막 들어가기 시작했느냐, 이거에 따라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매입 단가가 2만원 이상이다, 그러신 분들은 단기적 관점으로 우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만원 밑에다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픽을 해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전 영상에 이어서 굉장히 두 편의 영상이 상당히 긴데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정보를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을 단타 수장의 이 틀 안에 그냥 가둬버릴 거예요. 딴 데 그냥 못 가게, 딴 거 못 보게. 왜냐? 자꾸 엉뚱한 데 가셔가지고, 물론 좋은 데도 많아요. 좋은 데도 많지만 엉뚱한 데 가서 뭐 테마 같은 것만 보시고 뭐 이상한 거만 자꾸 얘기 듣고서 그냥 그 수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물론 수익도 챙기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수익도 수익이지만 지금 시장 상황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낌이 안 오십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인지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거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늘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시장의 단타 수장과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성과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총 60일 이용하시는 데에 44만원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많이 또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1대1 종목 상담은 불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다 디테일하게 살펴드리고 상담해드리면서 가입 유도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1대1 종목 상담 자체가 유사투자자문법의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주주톡에서는 그런 위법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종목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